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제302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들면서 압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6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압사사고라고 하는데요. 사망자나 중상자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할로윈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렇게 큰 참사까지 당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 서구권에서는 뭐 축제나 행사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한 번쯤 치러줘야 될 통과 의례 정도로만 저는 여기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젊은이들이 할로윈을 즐기게 되었나 궁금하실 거예요. 자, 할로윈이 한국에 확산되게 된 계기가 유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에 가져오게 된 것도 있고요. 또 2000년대 초부터 특히 영어 유치원이나 뭐 영어 학원 등에서 처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대요. 한국의 경우 영어 교육열이 얼마나 높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 뭐 영어 학원, 심지어는 영어 태교까지, 또 원어민 영어 교사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타문화 영어 뭐 행사 체험, 뭐 크리스마스는 당연하고 뭐 할로윈 이렇게 체험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쉽게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지금의 10대, 20대, 뭐 30대 초, 그러니까 MZ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서양의 명절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놀이문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편하게 접해왔던, 그냥 즐기던 문화 같은 그런 걸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성세대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2011년쯤 해서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파티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가 할로윈에 익숙한 이 세대들이 국내외 그 전체적으로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갔냐 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접해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뭘까요? 제 생각은 이게 왜 이렇게 열광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분장을 하고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축제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로윈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을까요? 김 사장님? 90년대 그때 뭐 한국에서도 할로윈 모르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뭐 할로윈에 대해서 모를 때인데,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네. 할로윈이 그때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분장을 하고 막 와서 그렇게 노는 거 보고, 이게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오고 좀 약간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야, 저 귀찮아서라도 저렇게 할까? 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즐기는 걸 봤어요. 정말 옷을 네. 정성스럽게 다 분장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특이한 명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젊은 기분이 나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네. 또 사탕을 얻으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탕 얻고 하는 거는 아이들 계층에서 주로 하는 거고, 분장을 하고 같이 모여서 웃고 또 술도 마시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이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해 갑니다. 네. 미나님은요, 어떤 측면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했을까요? 예,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한국에서 떠나온 지 오래된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음.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이태원에서 큰 축제가 있다는 걸 듣고, 그런 또 축제를 또 한국에서 또 그렇게 하는구나. 요즘 애들은 참 재밌어. 그러면서 음.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그런 축제가 없잖아요.
MZ 세대들에게는. 네. 근데 그런 날이 거의 한 3일 정도에 치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켄드 어. 동안에. 예. 그게 아마 해방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입고 싶은 거 입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시간들이 속에 있던 거를 또 표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해방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심청희 님은요? 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저희가 이제 미국 회사에 다녔었는데 회사에서 해마다 할로윈 때 되면 어떤 주제를 갖고 부서별로 다양하게 하면서 그걸 콘테스트 해가지고 1등한 팀에 아주 상금도 푸짐하게 줘서 저희가 회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 뭐 클로라는 우리 그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우리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어떤 팀은 뭐 그 스타벅스 대신에 스타버그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데코레이션하고 저 출근할 때 저는 그 페르시안 프린세스 옷을 입고 아예 출근을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커스텀 입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할로윈 뭐 이게 원래 할로윈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떤 거고 그런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진짜 한마디로 아주 그 신나는 놀이 문화처럼 우리가 이렇게 즐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굉장히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특히 이태원이라는 곳에는 미국에서 우리 이렇게 저희 같은 동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면은 한국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길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이제 파티를 하자. 누군가 주최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즐길 수 있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네. 그냥 신나게. 자, 그러면 우리 낸시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거에 열광을 할까요? 저희 어렸을 때 싸이월드 있잖아요. 네, 싸이월드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싸이월드 그렇고 뭐 지금도 이렇게 동호회에서 만나면 본인 이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도 심지어. 그냥 제가 낸시 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되게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소재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자라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한국 문화가 어떤 놀이 문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그거를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의 문화가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놀 수 있던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텐데 막 쥐불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밖에서. 그다음에 애들하고 뭐 강강술래도 진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강강술래도 모르고 쥐불놀이는 아예 몰라요. 한국적인 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화들이 없고 그다음에 남의 문화에서 갖고 온 것들이 너무 새롭고 재밌게 보이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네. 보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세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청소년층 그때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급식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통편일률적인 그런 생활들을 반복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할로윈이라는 그런 뭐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저는 짧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 이렇게 할로윈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특히나 10월 말이면요. 한국에서는 그 할로윈 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일단 날이 너무 좋아요. 물론 한국에 추석이 있긴 하지만 음력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10월 중순 이후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없어요. 그 단풍놀이 같은 게 있긴 해도 뭐
젊은 세대 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많이 하고 게임이나 SNS나 많이 하니까 그냥 사이버 공간에만 뭐 갇혀 있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디지털에 갇혀 있을수록 대면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크대요. 그래서 공연 산업 뭐 일회나 공연 이런 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왜 남의 나라 축제 그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한국의 케이팝 봐요. 전 세계에서 다 열광하고 또 같이 즐기잖아요. 어른들도 그걸 또 안전하게 도와주잖아요. 즐겁게 보라고. 남의 나라 문화, 뭐 이제 니네 나라 문화, 내 문화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즐길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고 재밌으면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뭐 왜 갔냐 어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대일수록 오히려 물리적 공간에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렬한 요구들이 있는 건데 그럼 그동안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을 해줬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올해 이런 할로윈 축제 참사가 일어났어도 봐봐요. 내년에 할로윈 축제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요, 또 할로윈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할로윈 하면 우리 호박이잖아요. 호박 인형. 근데 원래는 유럽에서 물을 깎아서 인형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서는 호박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 랜턴처럼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게 된 것처럼 복장도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패널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태원과 같은 다문화적인 공간에 가서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를 공유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못다한 결핍감을 채우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사회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걸 예측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할로윈이 안전하게 치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여기 미국에 살면서 경험에는 아주 더 어린 아이들 사탕 얻으러 다니고 그게 더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얻은 사탕 먹을 것이 안전해야 되죠. 잘못된 거 맞아요. 먹으면 안 그래서 되고 안전성 문제 그 많이 다음에 나오죠. 밤에 다니기 때문에 사탕 받으러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미국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고 또 사탕을 주고 하는 그 문제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심창희님은요? 네, 저희 동네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이 살거든요.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학교에서 잘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많이 지키고, 그래서 네. 반드시 아이들 다닐 때 부모가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정말 너무 깜깜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경우도 오픈돼 있는 아니면은 다른 종이로 싸져 있는 사탕은 절대로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프로텍트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맨하탄이나 이런 시리 같은 데서 큰 어른들이 있는 장소에는 할로윈 때 되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모일 것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경찰이 있기만 해도 예방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있다는 건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기의 본연의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미나님은요? 한국에 지금 이태원에 내년에도 또 할로윈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했던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지금 안 해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 할로윈 축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네. 자, 세바님은요? 할로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좀 아이들이 좀 자기의 개성이나 표출하고 싶은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좀 그리고 뭐 또 물론 안전해야겠죠. 뭐 많은 인파 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러면 좀 올바른 좀 할로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불어서 우리나라 문화, 정통 문화도 좀 계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낸시님은요?
이번에 계속 주체가 없는 축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주체가 있든 없든 어디나 안전 관련한 어떤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연이든 무슨 행사장이든 어디든 그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대치 기본법에 관련해서 그 안전관리 조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가 돼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각 지자체나 지역에서 할로윈 관련 행사를 주최해서 그 젊은이들이 꼭 그 먼 데까지 이태원이나 홍대에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 뭐 클럽이나 술집 뭐 이렇게 밀폐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 한국에 호수공원 많으니까 그 호수공원에서 할로윈 커스텀을 입고 뭐 댄스 타임을 한다거나 뭐 커스텀 분장 뭐 컨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 검정 옷을 입고 이렇게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님들 너무나 슬픈 감정이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단어가 없습니다. 부디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더 이상의 참사가 되풀이지 않길 바랍니다.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이번 11월 5일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랄리 한인회가 주최하고 재동포재단이 후원하는 K-푸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리 세바스찬님이 열심히 또 동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살경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맛있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파머스 마켓에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 여기에는 K-팝 댄스도 선보이고 태권도 시범도 있습니다. 그리고 랄리 지역에 제가 속해 있는 풍물패 어울림이 10시에 길놀이를 합니다. 이 길놀이도 한번 꼭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안내입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샬롯 한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운동회 한번 해보자 해서 족구, 배드민턴, 청백 경기 3가지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샬롯 한인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